수학이 얼마를 내든 무조건 이득이라 보증하는 게임. 그런데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여기 규칙이 딱 한 줄인 게임이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적정 가격을 수학의 표준잣대로 재면 부정할 수 없는 답이 나옵니다. 무한대. 입장료로 1억 원을 불러도 1조 원을 불러도 계산기는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답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이 게임에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전 재산. 아마 아닐 겁니다. 규칙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머뭇거리니까요. 이 게임은 절반의 확률로 단돈 2원을 쥐어주고 끝납니다. 한쪽에는 무한대라는 계산이, 다른 쪽에는 기껏해야 몇천 원이라는 직감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 1713년 베르누이 가문의 편지 한 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규칙부터 못 받겠습니다. 동전 하나, 상금은 2배씩. 앞뒤가 반반인 공정한 동전을 앞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집니다. 첫 번째 던지기에서 바로 앞면이 나오면 상금은 2원입니다. 앞면이 한 번 늦게 나올 때마다 상금은 2배 후 두 번째면 4원, 세 번째면 8원, 네 번째면 16원. 앞면이 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나고 그때까지 불어난 상금을 받습니다. 뒷면이 오래 버텨줄수록 대박입니다. 9번 연속 뒷면 뒤 앞면이면 상금은 1024원. 뒷면이 29번 버텨주면 약 10억 원. 동전이 연겁 후 뒷면으로만 떨어지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억만장자입니다. 문제는 이 게임의 입장료입니다. 카지노가 얼마를 받아야 공정할까요? 계산에 앞서 당신만의 답을 하나 정해 두십시오. 영상 끝에서 그 숫자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라고 만들어진 도구가 바로 기대값입니다. 뜻은 소박합니다. 이 게임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하면 한 판당 평균 얼마를 받는가? 연습 삼아 쉬운 게임에 대해 봅시다. 동전을 한 번 던져 앞면이면 1,000원, 뒷면이면 꽝. 두 판에 한 번 꼴로 1,000원을 받으니 한 판당 평균 500원. 공정한 입장료는 500원입니다. 이제 같은 잣대를 우리 게임에 댑니다. 상금마다 그 확률을 곱해서 전부 더하면 됩니다. 2원으로 끝날 확률은 2분의 1, 평균의 보태는 몫은 2원의 절반, 1원입니다. 4원으로 끝날 확률은 4분의 1, 보태는 몫은 4원의 4분의 1, 또 1원입니다. 8원으로 끝날 확률은 8분의 1로 줄지만 상금이 8원으로 커졌으니 몫은 역시 1원. 눈치채셨죠? 상금은 2배씩 커지고 확률은 절반씩 작아지니 모든 줄이 똑같이 1원씩을 보탭니다. 그리고 이 줄은 끝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영원히. 그리고 이 잣대를 믿는다면 결론은 하나뿐. 입장료가 얼마든 무조건 응하라. 아래 그림은 이 무한대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해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림의 왼쪽 패널을 보세요. 전체 판의 절반은 첫 던지기에서 2원으로 끝납니다. 4원 이하로 끝날 확률이 75%, 8원 이하가 87.5%. 대박은 존재하지만 지독하게 멀리 있습니다. 상금이 100만 원을 넘으려면 뒷면이 19번 연속 나와야 하는데 그 확률은 약 52만 분의 1입니다. 오른쪽 패널이 역설의 심장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줄 하나하나가 똑같이 1원짜리 벽돌이거든요. 거의 0인 확률에 거의 무한대인 상금. 이 고비 줄마다 1원씩 살아남아 끝없이 더해집니다. 과학 철학자 이언 해킹은 1980년에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 게임에 25달러라도 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몬티 홀에선 직관이 틀렸는데 이번엔 거꾸로예요. 계산은 옳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에게 100만 판을 시켜 무한대를 향해 기어가는 평균을 지켜봅니다. 기대값의 정의가 여러 번 반복했을 때의 평균이었으니 정말로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같은 100만 판 실험을 서로 다른 우연으로 3번 반복해 겹쳐 그렸습니다. 실제로 던진 통계를 볼까요?
절반은 2원, 87.5%가 8원 이하, 그런데 평균은 겨우 24.7원입니다.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평균은 정말로 어떤 값에도 정착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게임이라면 판을 거듭할수록 평균이 기대값 근처에 차분히 들러붙습니다. 큰 수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게임의 평균은 영원히 어수선합니다. 대박의 계단처럼 뛰었다 흔한 판에 눌려 내려앉고 새 곡선은 닮지도 않았죠. 둘째, 그럼에도 평균은 잘하기는 합니다. 다만 잔인할 만큼 느리게. 100만 판을 던졌는데 평균 상금은 24.7원, 다른 두 실험도 약 38원과 18원. 전부 푼돈입니다. 확률론의 거장 윌리엄 펠러는 이 느림보 성장의 속도를 정확히 재주었습니다. 대략 미치 2인 로그 n. 안내선이 100만 판에서 약 20원이니 그 2배인 40원을 보려면 100만 판의 제곱, 즉 1조 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기대값이 무한대라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평균은 한없이 잘하죠. 다만 당신이 살아서 만져볼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잠깐 300년 전으로 갑니다. 이 문제의 출생지는 사실 러시아가 아닙니다. 1713년 9월 스위스 바젤의 수학자 니콜라우스 베르누이가 파리의 확률론자 몽모르에게 보낸 편지에 처음 등장합니다. 베르누이라는 성이 익숙하시다면 맞습니다. 미적분의 야코프와 요한, 유체역학의 다니엘까지. 여담 하나, 원조는 동전이 아니라 주사위였습니다. 6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게임이었죠. 문제는 25년 가까이 수학자들의 편지 속을 떠돌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1738년 니콜라우스의 사촌 다니엘 베르누이가 마침내 해법을 담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젊은 다니엘이 몸담았던 곳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술원. 논문이 실린 곳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이름은 태어난 바젤도 배달된 파리도 아닌 해법이 출판된 도시의 것이 되었습니다. 베르누이의 처방. 같은 돈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다니엘의 출발점은 소박한 질문입니다. 돈의 액수가 곧 돈의 가치일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은 천금 같습니다. 2잔째는 고맙고 5잔째는 그저 그렇고 10잔째는 고문이죠. 돈도 마찬가지죠. 전 재산 1000원인 사람에게 100만 원은 인생이 바뀌지만 수백조 원 부자에겐 눈금에도 안 잡히는 잔돈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을수록 새로 얹히는 한 장의 기쁨은 작아집니다. 경제학이 한계효용 체감이라 부르는 직관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잣대를 바꿉니다. 액수가 아니라 상금이 주는 만족 효용대 확률을 곱하자. 그가 고른 효용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자릿수를 따라 자란다. 재산이 2배가 될 때마다 기쁨은 똑같이 한 칸씩 오른다는 뜻입니다. 수학의 언어로는 로그입니다. 이 세자로 게임을 다시 재봅시다. 상금 2원은 행복 1칸, 4원은 2칸, 8원은 3칸. 폭주하던 상금이 얌전해지는 순간 무한대도 사라집니다. 기대 행복을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1칸, 4분의 1 곱하기 2칸, 8분의 1 곱하기 3칸. 그리고 행복 2칸에 해당하는 현금은 1을 2번 거듭한 4원입니다. 왼쪽 그림이 베르누이의 자입니다. 멈출 줄 모르고 솟구치는 상금과 곁에서 한 칸씩만 오르는 행복. 무한대였던 가격표가 단돈 4원이 됐습니다. 황당하리만치 짜지만 오히려 이쪽이 우리 직감과 같은 편이죠. 여담. 사실 첫 타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1728년 제네바의 크라메르가 거의 같은 생각을 편지에 담았죠. 약은 약일 뿐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죠. 1934년 맹거는 행복이 2배씩 불어나는 게임을 만들어 로그 자로도 다시 무한대를 끌어냈습니다. 효용까지 가지 않아도 무한대의 김을 빼는 지극히 세속적인 처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누가 줍니까? 뒷면이 39번 연속 나오면 카지노는 약 1조 1천억 원을 내줘야 합니다.
49번이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급 한도가 생기는 순간 기대값 계산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계산해보면 결과는 충격적으로 시시합니다. 카지노의 금고가 2배 커질 때마다 공정 입장료는 딱 1원씩 오릅니다. 약 100만 원까지 보증하는 동네 오락실은 21원. 약 1조 원까지 보증하는 대기업 카지노도 겨우 41원입니다. 결국 이 기대값 무한대는 무한한 잔고를 가진 은행이 무한히 많은 판을 보증할 때에만 성립하는 숫자였던 셈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그 정직한 은행입니다. 가로축은 100만 원에서 100경원까지 한 눈금이 100만 배인 로그 눈금. 그런데도 공정 입장료는 21원에서 61원으로 기어갈 뿐입니다. 무한대 괴물은 유한한 세계에 발을 딛는 순간 푼돈이 됩니다. 이제 역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값이 무한대라는 계산은 옳습니다. 속임수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두 가지 무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카지노의 잔고도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세계에서 당신이 만나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절반의 확률로 2원입니다. 직감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죠. 기대값이라는 잣대가 틀린 게 아니라 잣대가 통하는 세계의 바깥에 이 게임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퍼즐은 푼돈 게임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별인 효용이라는 개념은 같은 논문 안에서 이미 상인이 언제 보험에 드는 게 합리적인지까지 설명해 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인간, 가질수록 가벼워지는 돈 우위직관은 200여 년 뒤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의 기대 효용 이론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현대 경제학과 금융학의 주춧돌이 됩니다. 동전 던지기 퍼즐 하나가 학문 하나의 산파가 된 셈이죠. 세 줄로 요약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기대값이 이만큼이니 무조건 이득이라며 설득하려 들거든 조용히 두 가지만 되물어보세요. 이 두 질문을 품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300년 전의 베르누이와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마음속에 품어두셨던 그 숫자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입장료는 얼마였습니까? 무한대가 아니라 푼돈이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직감은 수학 300년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4원과 61원 사이 어디쯤입니다. 오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엘즈랩에서 다음 오디세이로 또 만나요.